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코아군 매니지먼트의 이완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저는 마케팅 마이오피아라는 학술적인 중요한 그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렌즈 조리개가 지금 화면에 딱 보이는데요. 이 조리개는 뭐가 연상되냐면 시야입니다. 소위 조리개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이 마케팅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뼈아픈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케팅 근시안,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처럼 기업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질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근시안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당신은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포화되었다, 또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왼쪽을 보시면 산업 전체의 수요가 우상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업만, 또는 특정 어떤 기업만 매출이 우하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지요. 이 진짜 이유는 시작의 문제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 나의 어떤 문제냐면 좁은 시야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좁은 시야에 갇혀있는 눈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1960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테오도르 레빗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하고, 이 용어를 이분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기업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멈춰서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의 사업 영역을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만 너무 좁게 정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빗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중심이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근본적인 욕구, 커스터머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비즈니스를 거기에 맞추어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마이오피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고객의 근본적인 욕구에 맞추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이 설명했던 것이 이 철도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의 철도 산업은 굉장히 왕성했고 핵심적이고 유일한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과거 철도 제국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바로 마케팅 마이오피아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우리는 기차만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철도업의 한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철도업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철도업이지만 조금만 넓게 시야를 넓히면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변해서 운송업이라는 걸로 빠르게 이동하지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동차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비행기가 나오게 되고, 또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철도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여객과 화물의 전체 운송 수요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업으로만 한정했던 이들의 사업 영역이 결국은 다른 운송수단들에게 고객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라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초창기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스스로 영화 제작업이라고 자신들의 사업을 규정하고 TV의 등장을 끔찍한 위협으로만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업으로 넓게 정의했다면 TV 채널을 선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기법의 이 드라마 채널, 영화 채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일본 기업들의 한참 전자산업에 촉망을 받았던 파나소닉, 소니, 이들 기업들이 오늘날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마이오피아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초형 채찍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등장과 함께 채찍질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던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세탁업인데요. 역시 자신들을 단순히 옷을 잘 세탁하는 사업으로만 정의를 했더니 화학섬유가 나와 새로운 어떤 소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구겨지지도 않고 세탁도 별로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옷들이 대량 나오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영자의 눈을 가리는 4가지 성장 신화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성장 신화에 갇혀버리면 마케팅 마이오피아의 현상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는 인구 증가의 신화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제품을 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착각입니다. 두 번째, 대체 불가의 신화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우리 제품을 완벽히 대체할 경쟁 모델은 절대 없다. 오만입니다. 대량 생산의 압박입니다. 일단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많이 그리고 싸게 만들면 굳이 다른 어떤 마케팅 기법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시장에 밀어내기로 충분히 팔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네 번째, 제품 고도화 집착인데요. 엔지니어 마인드에 갇혀서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과도한 기술적 스펙 향상에만 몰두해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오늘 AI 시대에 AI 기술만 갖추면 될 것이다? 똑같은 마케팅 마이오피아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의 진자가 제품 중심에서 완벽하게 고객 중심으로 넘어간 거죠. 커스터머 센트릭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철저하게 소비자에게만 집중하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 너무나도 철저한 학습이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마케팅 마이오피아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레빗이 말했던 고객 중심으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에 함정이 이제부터 나타나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비극은 새로운 마케팅 근시안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요. The New Marketing Myopia 입니다. 기업들이 고객, 그중에서도 지갑을 여는 나의 소비자의 단기적인 욕구에만 맹목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소비자의 입맛만 맞추려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둘러싼 다른 중요한 존재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소비자 외의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 지역사회, 내부 직원,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그것을 스테이크홀더스라고 그러는데요. 이해관계자와 아울러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맥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데에 이 마케팅 마이오피아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새로운 근시안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패스트푸드 산업인데요. 과거 이들은 핵심 타겟인 아동 소비자들의 자극적인 입맛을 충족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난감 끼워주고 팔고 단맛을 극대화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그 과정에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의 직접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은 학부모, 건강 전문가, 영양학자들의 지속적인 경고가 쏟아지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동 비만이라는 거대한 사회적인 위기를 초래했고요. 결국 강력한 정부 규제와 여론의 철퇴라는 역풍을 맞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크게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패스트 패션 산업인데요. 상단과 하단이 두 가지 그림이 달라지죠. 화면을 보시면 위쪽에 붉은색 화살표와 아래쪽에 녹색 화살표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고 있죠. 다른 결말이라는 것은 위쪽 화살표는 벽에 붙여 있고
아래쪽 화살표는 녹색의 화살표는 계속해서 순환으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패스트 패션의 함정은 뭐냐면 많은 과거의 의류 브랜드들이 철저하게 고객 중심주의에만 빠졌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요구는 명확하죠. 유행하는 예쁜 옷 만들어주세요. 싸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옷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오직 기업들이 소비자의 단기적인 욕구에만 완벽하게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로운 디자인을 공장에서 찍어냈고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매장에 깔아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고객 만족의 이면에는 철저히 무시당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제3세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요. 또 한철만 입고 버려지는 거대한 의류 쓰레기, 그리고 화학 염료로 인한 수질 오염,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한 또 다른 비용을 생산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패스트 패션 산업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각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 결국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낙인을 찍혀버리고 종말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하단의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들은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소비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가, 인권단체, 미래세대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특별히 이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지 단가 위주의 원가 위주의 경영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을 실천, 또 낡은 옷을 수거해서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리사이클 모델 이런 걸 도입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린 고객 지상주의의 치명적인 패착을 이 사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이해관계자 시대입니다. 이해관계자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의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수의 여러 관계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시민, 직원, 주주, 또 환경, 정부, 지역사회 그 모든 것들은 동심원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야를 확장해야 됩니다. 화각이란 얘기는 사진술에서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가 담는 시야 각도를 뜻하는 건데요. 그것을 넓혀야 합니다. 이 이해관계자 시대에 걸맞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체를 파악하는 이해관계자를 매핑해야 돼요. 그 동심원으로 이렇게 쭉 확장돼 나간 것처럼. 두 번째, 소비자를 단순한 지갑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시민으로서의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소비자를 넘어서 다양한 주체, 즉 이해관계자들을 장기적 가치 창출에 우리 기업의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고 파트너로 포용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배운 내용을 점검표로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전적인 마케팅 근시안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초점이 특정 제품의 기술력에만 맹신하다가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시야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올바른 질문은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초점은 고객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마케팅 마이오피아 시대, 오늘날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면 특정 소비자 집단의 단기적인 욕구에만 맹신하지 말고 다중 이해관계자,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만 하는 질문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사회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어야 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품의 한계를 넘어 고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해관계자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나의 고객만 좁혀져 있다면
그것은 마케팅 마이오피아에 여전히 빠지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만약 이렇게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게만 맞춰서 우리의 시야가 갖고 간다면 현대의 강력한 디지털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맹신하다가 기술의 틀에 갇혀버리는 최신 맹점, 디지털 AI 마케팅의 근시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비즈니스 인사이트에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